네, 저는 전신 해독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맞을까요? 어떨 때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낄까요? 네, 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노화 앞에서는 내 건강을 자신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네, 어떤 노후를 꿈꾸세요? 저는 실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다시 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큰 수술을, 폐암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폐암 수술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이 인생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조금 더 내 건강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 이 질병이라 언젠가는 나는 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나는 나 너무 건강해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인지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굉장히 건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가 병은 아니지만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이 풀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전보다 더 헥헥거리고 뛰는데 못 뛰어지고 약간 이렇게. 네, 그런 상태를 저희는 아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이런 아건강 상태. 분명히 건강은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신호가 와요. 그런 신호 앞에서 내가 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여 강사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편집하여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 몸의 메커니즘을 알자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을 알자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 건강해지려면 빼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 강의 끝났을 때 다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아주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메커니즘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혹시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까요?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접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만 40세였었어요. 그래서 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쪽지 받았었거든요. 40세, 만 40세, 만 66세에 일반 건강검진 말고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왜 이 나이대일까요? 왜 40, 왜 66세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노화와 이 생활 습관으로 건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40과 이 66세라고 하는 이 시기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한의사 선생님께서 올려놓은 칼럼인데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의보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40살이 되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다가 이 40이 넘으면 문득 기력이 쇠퇴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일단 기력이 쇠한 다음에는 온갖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40살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걸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생애 전환기 이 40살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늘 집을 청소를 하시죠.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집이 로봇 청소기가 만약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쌓이는 이 먼지가 어떻게 로봇 청소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해 주죠. 그죠? 네. 우리 몸에도 이런 로봇 청소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0, 30대에서는 내가 뭘 하든 내가 굳이 뭔가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항산화 효소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걸 적절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활성산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항산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항산화 기능에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산화 효소, 제가 좀 전에 로봇 청소기라고 말씀드렸던 항산화 효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자,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돼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온 독소, 이런 활성산소들을 공격성 없는 물질로 전환시키거나 제거해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랬죠? 40세,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건 40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어지던 항산화 효소가 40세를 기준으로 25세에 비해서 몇 프로 가량 줄어든다고요? 50%, 반으로 뚝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딱히 큰 변화가 없지만 내 몸에서는 뭐다?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 이 능력 자체가 어떻게?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 이후에는 우리가 영양제 하나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이유인 즉슨 이 항산화 효소를 대신하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 물질을 섭취를 하셔야지만 왜? 이 식품으로 꾸준히 항산화 효소를 대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체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소멸된대요. 이 항산화 효소, 이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넘어가 볼게요. 네, 40세에는 항산화 효소가 어떻게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50%가 떨어진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66세에는 몇 프로? 90%가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죠. 어떤 독소들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들어올 텐데 SBS 스페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이 바디버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런 독소들이 몸 곳곳에 쌓인다고 합니다. 저장되어서 축적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축적된 이 독소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 비커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이 비커에 어떻게 우리가 먹는 1년 동안 식품 첨가물만 해도 몇 킬로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저희 아이 몸무게만큼인 것 같아요. 24.69kg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1년 동안 우리가 섭취한다고 합니다. 평균. 그리고 아까 경피도리기라고 얘기했던 화장품들, 중금속, 스트레스, 담배, 활성산소, 농약, 미세먼지, 세제, 환경호르몬, 술, 세균 이런 독소들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죠. 내가 독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늘 내 몸 속에는 독소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총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버든이 내 몸의 양에 따라서 단계가 나누어지는데요. 자, 요만큼 쌓였다고 생각해 보면 1단계만큼 독소가 쌓였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피곤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2단계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난 지금 어딘가?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3단계 정도까지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4단계까지 쌓이게 되면 대사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까지 쌓이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6단계까지 쌓이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 독소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그래서 빼독, 독소를 빼내는 이 빼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대에 생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내가 30, 40대도 살아갔어요. 40, 50대도 살아갔었는데 20, 30대에는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항산화 효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내 몸을 청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한 1, 2단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40, 5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다? 딱히 내 몸의 생활 변화가 크게 있진 않았는데 3, 4단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게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나이가 들면 이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빼독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저는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든가 만성 통증, 비만 등으로 저희 한의원을 많이 찾아오는데요. 치료하기 전에 꼭 몸속에 있는 독소부터 해독하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독소 해독을 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고 혈압이든 혈당이든 고지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질환도 거의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독소 해독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질환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이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질환을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내 몸 깊숙이 들어있는 독소부터 해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으셨어요? 내 몸 깊숙하게 쌓여있는 이 독소부터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 전신 해독, 이 빼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모두는 이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전신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엄지제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현대 한국인들의 3대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 암인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다? 독소다라고 하는데 이 독소가 어디에 쌓인다라고 얘기해요? 지방세포에 쌓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몸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이 독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다? 이렇게 살이 찌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찐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분 한번 보실까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 가장 독소가 많아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이분이 가장 독소가 많다라고 아시죠?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모두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독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 지방이 많은 이유는 내 몸에 독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로 생기는 이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예뻐지는 이런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목적인 질환이다라고 정의 내려진 지 제법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살이 찌면 독소가 많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이 전신해독, 이 빼독하는 거를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살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살을 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살 빼는 걸 일반적인 다이어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봐 드리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적게 먹고,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다이어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부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시죠? 내 몸이 자꾸 붓는 거죠. 네. 부종은 물 대사가 불균형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근데 내 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을 적게 먹고 이뇨제로 내 몸에 물을 뺀다 그러면 이 부종이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네.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 대사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런 내 몸의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비만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의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 비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내 몸에 어떤 대사를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 인체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맹당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부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내 몸의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쳐지게 되면 어떻다? 자동적으로 비만은 해결된다. 그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비만은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인지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조용구 아나운서랑 정준하 씨죠. 이 두 분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걸 하고 멋지게 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예요. 네, 부작용이 급격한 다이어트 부작용보다 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노화로 인해 생겨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이어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 다이어트가 노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까? 네, 2달 동안 닭가슴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식단 조절, 식단 조절 다 이렇게 짜서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서 운동을 하고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2달 동안 이렇게 살을 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달 사이에 급격하게 살을 뺀 뒤 얼굴 살이 축 처져 버렸대요. 그렇게 축 처져 버린 얼굴로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어머니가 우셨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얼굴을 재건하는 시술은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만 이랬을까요? 얼굴만 이렇게 축 처졌을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노화라고 하는 건 인체의 모든 내 몸 안에서의 세포의 모든 기능들, 그 기관들 또한 이렇게 늙어갔다라고 하는 이것들로 어찌됐든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은 정말 알고 관리하셔야 돼요.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그게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말 알고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알아볼게요. 네,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게 유전자 변질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비만이라고 하는 게 이 유전자 변질에서 초래된다.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렙틴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우리 몸의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서 이 렙틴이라고 하는 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을 억누르고 혈당을 떨어뜨린대요. 근데 이가 고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생기겠고 비만이 생기겠고 여러 가지 식욕 조절이 되지 않겠고 지방이 잘 타지 않겠고 이런 역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자,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지방세포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당뇨병, 동맥경화, 비만 등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염증 차단을 하는 성질을 지닌다대요. 그리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내 몸에는 뭐다?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인지를 먼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SBS 스페셜에 이런 게 났었어요. 전립선암이에요. 저희 아버지 폐암이었던 것처럼 제가 저희 아버지 폐암이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그 암이 있는 그 조직을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물 치료였어요. 항암 치료. 그 2가지밖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현대의학으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그걸 절제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네. 여기도 보면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걸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외과적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치의의 의견을 들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분이에요. 그분의 주치의가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클린턴 대통령, 미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딘 오니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자, 이분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먹는 음식의 변화로 500개 이상의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고 전립선암, 유방암, 당뇨, 심장질환,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아까 뭐랬죠?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몇 개? 500개. 각각의 이 어떤 질병에 관여하는 이런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음식으로 키고 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명한 박사님이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옆에 주치의를 두고 저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어떤 음식들이 그리고 그런 걸 먹었을 때 어떻게 유전자적으로 변해서 좋은 유전의 어떤 내 몸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내는지를 옆에서 같이 한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이 이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유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실제 뭐 광고나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연구소는 뭐냐면 항비만, 항유전자 연구를 하는 미국 연구소예요.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는 연구소예요. 네, 그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노인학회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오셨었어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인터뷰했던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기사가 났던 건데요. 라이프젠에서 이런 걸 사람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유전자가 발견이 됐고 이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고 그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 기반으로 10월에 그 체중 조절 유지를 하는 건강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이미 됐었죠. 그죠? 이게 벌써 2013년도 기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복용했을 때 아까 그런 주치의를 두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유전자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제품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내 몸에서 어떻게 건강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 노화를 막아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준다. 그게 비만의 포커스가 되어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제품이 출시가 됐던 거예요. 그게 2013년 제품이 출시가 됐었고 그 제품이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실제 복용해 보면서 좋은 결과에 인해서 입덕을 통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됐죠. 지금 아마 여기서 그렇게 제품을 복용해 보시고 그 성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찾아서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좀 편해요. 우리가 20, 30대 내가 옛날에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해가지고 나 괜찮았어. 몸 다시 관리할 수 있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렇게 20, 30대에 내가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했던 그 시간과 양만큼 내가 5, 60대에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한다면 어디가 훨씬 더 효율이 높을까요? 20, 30대에 우리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어떻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이 제품을 도움을 받게 되면, 이 뉴스킨에서 출시한 이 제품을 도움을 받게 되면 이 내 몸이 20, 30대에 운동하는 효과, 그러니까 세포가 다시 젊고 건강해진 거죠. 그죠? 그렇게 생체 에너지 효율을 92% 돌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뉴스킨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유전자를 92% 다시 정상적인 시스템, 네, 체중 조절 시스템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에이지락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고장난 대사를 일으키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92% 복구시켜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나이 든 몸에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다시 젊었을 때 20대의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건강한 세포를 통해서 내가 내 몸 스스로가 이걸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지금 에이지락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거 원리를 굉장히 중요해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TR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고요. 뒤에 9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 아니고 트랜스폼, 자동차가 로봇이 되는 것처럼 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회복 세팅을 새로 하는 거죠. 그게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정의인데 이 회사가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제품명에 붙인 것 자체가 이 세포를 92% 에이지락의 기술로 인해서 내 몸의 정상 체중, 아주 체중 조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90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몸은 이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3개월 복용하시면서 92% 회복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시는 그 과정 안에 내가 하는 식단, 내가 하는 수면, 내가 하는 운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90일 동안은 이걸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알라이트 하시는 분들은 3.3 첼시 클럽이라고 하는 저희가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렇게 건강한 올바른 식단,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용을 하시면서 이걸 접목해서 하신다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네, 이거는 평생을 이 몸이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이 제품을 한 3세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고장나 있어서 한 3세트 정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날씬하게 예쁘게 이제 변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티알라이트를 권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조용구 씨처럼 그렇게 늙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네. 무리하게 내 세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내 몸 상태가 정상적인 체중 조절 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라고 하는 게 생겨요. 실제 오히려 더 독소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살이 처지던가 내 몸에 이제 기관들이 노화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건 20대에 다시 내 몸의 정상 체중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제 내 몸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있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네, 여기 왼쪽은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고요. 왼쪽 사진 제가 찍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본인이 찍은 것 같으시죠? 네, 저희 신랑도 이런 그 티알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제품 가지고 난 안 하겠다. 본인 토목이라 가지고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분들 배가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굉장히 돌연사가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염증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품 하지 않고 나는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술을 3개월을 끊었어요. 그리고 식이 조절 본인이 하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배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 권해가지고 여기다가 티알라이트만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8주 만에 변화예요. 8주 만에 본인이
이미 고장난 대사에 의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한 거라 TRIT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내 몸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복구시켜내면서 이렇게 한 거랑은 근육이 생성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 타는 거, 이 모든 생체 에너지 효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본인이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올렸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죠? 네,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생리 전환기였어요. 제가 한 40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의 신체 변화가 조금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약간 아줌마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5호가 참 이렇게 불편한 옷이 되게끔 아줌마 5호가 맞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해가는 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인바디가 나타나죠. 근육량이 높아지면서 지방 그대로 빠지면서 복부 지방 빠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체지방률이 거의 한 8% 가까이가 3개월 만에 이제 빠지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제가 같이 그때 관리했던 제 고객분이신데요. 이전에 한 6년 전에 TRI 처음 나왔을 때 한번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효과를 보셨는데 한 5년, 6년 정도가 유지를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술을 드시게 되고 이렇게 좀 무너지시다 보니까 옆에 이제 좀 잡힌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 갈바닉이랑 하고 더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무너졌던 어깨,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어깨가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60대시거든요. 굉장히 젊음의 이 탄력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건강하고 탄력 있고 젊게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3 헬시 클럽 안에서 이제 이야기 소통되는 내용들 중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혈당, 간 수치 모두 정상이고 더 놀라운 건 현재 저희 간에 지방도 1도 없는 너무 깨끗한 상태다. 그리고 아무리 식단 조절 약 복용을 해도 운동을 해도 20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68이 내려갔다. 너무 놀랐다 이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놀랐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꼭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례를 올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내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 비커에 있는 독소를 비워내고 싶으시다면 내 몸은 이미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고장이 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켜내는 TRIT라고 하는 제품으로 90일 동안 내 몸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복구시켜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 네, 그렇게 빼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로봇 청소기 네, 저희가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을 내 몸에 넣어야 된다 했죠. 그렇게 로봇 청소기, 항산화제를 뭐 유스펜이라든지 뭐 라이프팩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신다면 아마 나이 들어 내 노화를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